안녕하세요. 파워비뇨학과 의원 한준현 원장입니다. 여러분들 잘 지내고 계신가요? 네, 저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방사선 방광염에 대한 것입니다. 전립선암 환자에서 이제 방사선 치료를 받은 이후에 이제 한참 그동안 잘 지냈는데 혈뇨가 심하게 발생하고, 혈종이 피덩어리가 생겨서 소변도 막 못 보고 이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방사선 치료의 기본 원리는 전리방사선의 에너지가 이제 세포로 전달이 되면은 DNA 연결이 끊어지고 DNA 손상받은 세포는 이제 사멸되게 되는데요. 암세포는 정상 조직보다 정상 세포보다 더 빠르게 분열하기 때문에 방사선 치료에 민감하게 반응을 해서 더 치료 효과가 있게 되고, 이러한 원리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암 주변 조직도 영향을 받게 되기 때문에 부종이라든지 궤양이라든지 괴사, 감염 등의 합병증이 이제 생길 수 있게 되는데요. 방사선은 급성 부작용보다 이렇게 오래됐을 때, 오랜 시간이 좀 지난 후에 발생하는 후유증은 만약에 발생하게 되면 잘 치료도 안 되고 굉장히 고질병이 되게 됩니다. 방사선 치료 중에 이제 최근에 가장 대중적으로 이제 받게 되는 것이 이제 토모테라피인데요. 이 토모테라피는 이 그림처럼 CT 촬영 기능과 선형 가속기, 방사선 발생 장치가 결합이 돼서 이 CT 영상하에 360도 회전하면서 이제 방사선을 쏠 수 있게 됩니다. 방사선을 이제 나눠서 이제 쏘게 되죠. 그래서 암세포의 고선량의 방사선을 좁고 정밀하게 이렇게 조사를 하는데, 받을 때마다 이제 다른 방향으로 해서 정상 조직은 방사선 받는 양을 최소한도로 하는 그런 치료기입니다. 출혈성 방사선 방광염은 방사선 치료 환자의 약 5 내지 10%에서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이 방사선 치료를 받았기 때문에 혈관, 점막, 근육세포가 손상이 되게 되고, 혈관벽이 약화되고 방광, 점막이 괴사가 돼서 이제 피도 나게 되고 이렇게 생깁니다. 그래서 이게 한번 궤양이 생기고 혈관이 노출돼서 피가 나게 되면 심한 혈뇨가 나타나고, 또 이 피가 나서 이게 핏덩어리가 응고가 돼서 혈종이 생기면 요폐도 발생하고, 그래서 방광을 씻어내기도 하고 지혈하기도 하고, 필요하면은 출혈이 심했던 경우에는 수혈까지도 필요한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출혈성 방광염의 치료는 일단은 피가 나니까 핏덩어리가 있으면 이걸 씻어내야죠. 그래서 방광 세척, 핏덩어리가 생기면 내시경이나 에릭이라는 그런 기구가 있습니다. 그런 걸로 혈종을 이제 씻어내서 이제 제거를 하게 되고요. 피가 계속 내시경으로 이제 씻어낸 다음에 봤을 때 내시경에서 피가 이렇게 계속 나는 게 이제 보이면 그거를 이제 지혈하고, 전기 장치를 이용해서 이제 지혈하게 됩니다. 그리고 피가 많이 났으면 필요한 경우에는 수혈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일단은 방사선 치료를 받고 발생한 후유증이기 때문에 잘 낫지 않습니다. 그리고 재발도 잘하고, 그래서 어쨌든 이거를 다시 이제 방광을 좀 건강하게 하고 좀 해결을 하려면 이 증상을 개선하기 위해서 항생제라든가 또 소변을 쉽게 편하게 보게 하는 배뇨 약제들을 좀 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방광 점막을 보호하는 약제를 먹을 수도 있고, 방광 안에 투여를 할 수도 있고, 또 피가 찔찔찔찔 난다면 지혈제 같은 거를 써서 어쨌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 증상을 개선하려고 이제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방사선 방광염에 좀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는 게 고압 산소 치료입니다.
고압 산소통 챔버에 이제 들어가서 이제 자꾸 이제 산소 공급을 해줘서 조금이라도 건강한 혈관들이 자라날 수 있게 그 손상된 세포들이 조금 더 살아날 수 있게 이제 하는 그런 치료가 있습니다. 자, 제가 뭐 증례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이제 58세 남자 환자고요. 2024년도에 이제 전립선암 수술을 받은 다음에 생화학적 재발이 돼서 이제 구제 치료로 이제 방사선 치료를 받고 또 호르몬 치료도 이제 같이 받으신 분입니다. 젊은 나이에 전립선암이 발견되고 악성도가 높은 암으로 발견이 됐기 때문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치료를 했죠. 적극적으로 치료를 한 다음에 이 수술하고 이제 그 부위에 이 생화학적 재발이 됐으니까 그 부위에 수술을 했던 부위에 방사선을 이제 조사를 하게 된 거죠. 자, 내시경으로 봤더니 이 내시경 사진은 방광을 깨끗이 씻어낸 다음에 혈종을 다 제거해서 방광에 들어있는 소변이 깨끗한 상태에서 사진을 찍은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방사선 치료를 받았기 때문에 혈관들이 건강하지가 않죠. 이렇게 혈관들이 건강하지 않고 다른 부분을 보니까 이렇게 방사선 치료 받은 이 부위에서 이제 궤양이 생기고 이 궤양 부위에서 피가 나서 이제 병원에 오시게 된 부분입니다. 이런 상태가 방사선 방광염의 전형적인 형태입니다. 그래서 뭐 약도 쓰고 배뇨 약제도 쓰고 방광도 좀 건강하게 하는 약제도 쓰고 해서 이제 잘 유지를 하게 이렇게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자, 두 번째 환자로는 이제 80세 남성이고 10년 전에 수술을 받지 않고 방사선 치료를 받으셨는데 10년이 지난 다음에 잘 지내셨는데 10년이 지난 다음에 방광에서 피가 나고 소변도 못 보시고 그래서 이제 병원에 오신 분인데요. 자, 초음파를 봤더니 뭐 이렇게 덩어리가 있어요. 방광 안에. 자, 이게 피덩어리입니다. 혈종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방광을 잘 씻어내고 또 이게 봤더니 혈관들이 이렇게 약하고 이렇게 점점 이렇게 출혈성 방광염, 출혈성 방사선 방광염이 있어서 피가 계속 찔찔찔찔 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전기 장치로 지혈을 하고 또 뭐 항생제도 쓰고 소변 잘 보는 약도 쓰고 점막을 건강하게 하는 약도 쓰고 해서 이제 치료를 했고 계속 재발이 된다면 이제 고압 산소 치료도 이제 고려를 해보거나 이제 권유를 할 생각으로 이제 있습니다. 자, 어쨌든 뭐 암을 치료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저런 치료를 받지만 치료를 하면서 이런 합병증도 생기고 이제 이런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의 정보가 여러분의 건강 생활에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제가 한번 외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함께 파워풀 라이프. 감사합니다.